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있냐라는 많은 분들, 그 현장을 있었던 분들이나 뭐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이 다 도대체 정부가 없었다, 무정부 상태다, 경찰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그런 인터뷰를 외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어요.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네. 뭐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물론 다수 언론은 이번에 경건하고 엄숙한 추모 집회했다고 보도했지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입에 담기도 무슨 이태원 참사를 간판에 내걸어 추모 집회를 빙자하고 퇴진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저희가 이번 참사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희가 촛불행동이 조그만 시민 모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동원합니까? 근데 이제 촛불행동이 동원했다라는 건 이야기 안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 게 분명하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동원했다고 공격을 합니다. 권성동이랑 정진석이랑 조선일보가. 네. 근데 그게 뭐냐면 민주당이 동원한 적도 없고 심지어 그냥 이재명 대표 팬클럽? 시민 모임 있잖아요. 네. 정치인들 팬클럽 있잖아요. 누구나. 그분들도 우리나라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독려했다는 거예요. 10월 20일 날. 그 29일에 아니 첫 번째 10월 20일 날. 10월 20일 예, 처음에. 윤석열 퇴진 대규모 집회 때. 아, 예. 근데 아마 10월 29일도 그분들이 일부 참여를 독려했나 봐요. 아니 당연히 시민들로서 정치인 팬클럽은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정치인 팬클럽은 그러면 추모 집회도 오면 안 되고 퇴진 집회도 오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정말 그 이 윤석열 정권이 망가졌냐면요. 네. 여러분 근조가 못하게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더 갖고 왔습니다. 이게 시민 오세훈 사태 이거 시민들이 만들어갖고 저한테 주신 겁니다. 네. 제가 쟤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다녀요.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이태원 참사 현장을 추모하면 이게 다 촛불행동에도 만들었지만 시민들이 다 비슷한 걸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희생자를 희생자로 못 부르게 하고 참사를 참사로 못 부르게 하고 근조를 근조로 못하게 하고 저는 제가 수십 년 장례를 다녀보면서 개개인의 장례든 사회적 참사든 네. 영정과 입회가 없는 장례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렇네요. 일반 시민의 장례식도 가면 영정과 입회 없으면 우리 조문 안 하는 거 아시죠, 박 기자님? 네. 기다렸다 가잖아요. 영정과 입회가 있을 때까지. 저는 처음에 경황이 없어서 그러려니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영정과 입회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보니까 여기에 정말 머리에 저는 처음에 그냥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진짜 네. 까만 수치를 했더라고요. 뉴스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흑채 미용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흑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이제 좀 빠져서 흑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요. 공무원들이 제보를 해줘요. 네. 조기 있잖아요. 각 항공사에 내건 조기 반드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거예요. 반드시 토요일 자정 24시에 즉시 내려야 된다고.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런 지침 보신 적 있어요? 박 기자님 살면서? 보통 이게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예. 당직자가 아니 나쁜 것도 아니고 국가 애도 기간이라면서요. 그럼 조기를 걸었어. 아침에 내려도 되잖아요.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12시까지. 그리고 진짜 제가 봤어요. 지침을. 네. 당구장 표시로 반드시 즉시 강화해야 함. 너무너무 기이하고 너무 네. 저는 공포가 느껴져요. 그래요.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조작할 때도 너무 무서웠는데 사실 웃기기도 했지만 무섭거든요. 베니제 대표랑 같이 방송하면서 무섭다. 무섭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국민들한테 역사에 우리 사회에. 근데 이번에도 저는 너무 아니 어떻게 근조란 말 수백 년 수천 년 엄숙이 조문한단 말이잖아요. 저는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조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참사 희생자들이나 피해자들한테 엄숙히 미안한 마음이잖아요. 네. 엄숙히 미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개개인의 책임이고 우발적인 사고인데 정부가 나서서
네. 애도 기간을 설정해서 애도를 강요해서 추모하되 추궁 못하게 이게 다 정진석, 권성동, 윤석열 세력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근적으로 하면 너무 엄숙히 추모를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싫었던 거예요. 본인 책임이라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 비서관이었던 김성애 씨가 거기를 못 말린 부모 책임이 없냐, 무한 책임이라는. 그리고 극우 세력들이 지들이 간 거 아니야, 지들 책임이다. 심지어는 이제 정진석은 민주당이 동원한 집회에 10월 29일 날 네. 그날 참사가 발생했다, 민주당 책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극우 세력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여러분 입에 담을 수가 없는데요. 촛불 시위대가 집회하는 분들이 이태원으로 와서 안진걸 지휘하에 밀어서 조작을 했답니다. 참사 일으켰답니다. 이재명을 구하려고. 와,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이 극우 세력, 윤석열 비호 세력의 밑바닥은 어디까지인가요? 도대체 이 폐륜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이태원으로 가자고 선동을 해서 삼각지에 가가지고 그다음에 뒤에서 밀었답니다. 이재명, 윤석열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그런 혼선을 주기 위해서. 유언비어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는 참사 당일에 이 민주당 이 관련자들이 촛불 집회에 가자라고 조직을 해가지고 올라와서 정권 퇴진 이 촛불 집회를 열었고 무더기 버스를 동원을 했는데 거기 그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모든 기동대가 질서유지에 투입이 됐다. 그래서 이태원에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또 주장을 오늘 지난주에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상민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퍼뜨렸잖아요. 뭐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있어도 못 막는다면서요. 맨 처음에 그렇게 어차피 얘기했다가 예년 수준에 모였고 네. 다 거짓말이에요. 예년 수준으로 모인 것도 거짓말. 작년에 5, 6만 명, 올해 네. 20만 명 안팎인데 그것도 거짓말. 그래놓고 병력 투입해도 못 막는다. 아니 경찰력과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느닷없이 경찰 집회는 왜 하는 겁니까? 그래놓고는 마지막에 네. 서울 시내 소요가 있었다. 네, 소요 시위가 평화 집회를 마치 어마어마한 폭동인 것처럼 소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못 막았다. 이거 다 거짓말 밝혀졌잖아요. 인근에 네. 이게 2주 전에 이태원 축제 때 경찰이나 공무원 1000여 명이 동원돼서 네. 자기들 말로도 100만 명이 참여했는데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잖아요. 얼마든지 질서 유지 요원은 서울 시내에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네. 의용소방대, 동네 자율방범대. 우리 국민들 얼마나 착하십니까? 경광등 들어오 있거나 제복 입고 있으면 그게 진짜 경찰이든 시민 네. 경찰이든 무조건 따라주시잖아요. 그걸 지들이 안 해놓고 심지어는 119 지금 112에만 그날 당 뭐 80동이 넘게 왔고 예. 사실 전날도 분명히 신고돼 있어요. 근데 전날은 지금 기록도 공개도 안 해요. 공개가 안 되죠. 120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해요. 저는 시민들이 경황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나는 번호로 6시, 7시 112, 120, 119 다 했다고 봅니다. 네. 전날에 됐을 겁니다. 위험하다라고. 그건 이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도 공개를 안 하잖아요. 119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심지어는 뭐 압사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접수됐다 했는데 그 전에 접수된 것도 지금 항의됐잖아요. 119에는 원래 이 10시 15분에 첫 접수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보다 이제 몇 분 앞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얘기도 있었죠. 만약에 몸이 둥둥 떠다니고 진짜 압사당할 것 같다. 6시부터 112 신고했었잖아요. 다급하게. 네. 시민들이 다 112만 신고했겠습니까? 119하고 120 안 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경황이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번호 누르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번호가 112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19, 그다음에 120. 특히 서울 시민들이 120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거 다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본인들 책임이 명백해지니까 이제 집회 탓을 놓고 심지어는 진보 유튜브가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가서 뒤에서 밀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안진걸이 밀었다 했는데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안 하고요. 뭐 극우 세력들, 극우 유튜브나 뭐 강용석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짜 뉴스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그게 이제 먹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네. 저는 10월 29일 날 여러분 저는 뭘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집회 끝나고 삼각지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제가 뒷정리하고 우리 오마이TV랑 인터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시간에 8시 그 반 전후에서
청계광장에 또 다른 집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윤석열의 아, 구로개고 거기 이제 참석한다고 그 집회- 했죠. 저는 촛불행동 관계자로 가서 인사드리고 네. 그다음에 오마이TV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청계광장 옆에서 그게 다 알리바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니 이제 저희 같은 사람도 알리바이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 진보 유튜버가 가서 밀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번 촛불 추모 집회에 나왔던 시민이 있거든요. 심폐소생술 열심히 하셨던 그분이 참가자들 잘못 아니다. 다 정말 애썼다. 이건 국가가 없어 정부 없었더니 그 사람이 밀었다라고 또 유언비를 퍼뜨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간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그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집회 때문에 이 윤석열 퇴진 집회 이 집회 때문에 경찰력이 그쪽에 쏠리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책임 추궁의 시간에 있어서 그렇죠. 좀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자,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완벽하게 지금 반박해 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슨 동네 자율방범대, 뭐 동네 뭐 시민 경찰위원회, 네. 그래서 시민들도 그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나 참여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공무원들까지 하면 서울 시내에만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네. 자, 거기에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한남동 관저 안 들어갔죠. 아직까지도 왜 안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르죠. 네. 무슨 손 없는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등 천공의 지식이 기다렸다는 얘기가 납니다. 아직까지 안 들어갔잖아요. 이상하다는 거기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계 중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죠. 네. 아니 집회는 집회고 수십 년 수백 년 온 집회 때문에 참사 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팩트가 틀리잖아요. 그 경찰 거기에 많이 와봐야 몇천 명 와 있었습니다. 몇백 네. 명 또는. 그리고 누가 그렇게 많이 와라 그랬습니까? 집회는 얼마 저희들이 평화롭게 합니까? 근데 많이 안 와도 될 집회에는 초과잉 진압을 하고 네. 심지어는 그 참사 와중에 이런 정책 참고자를 만들어서 정권 비호용 네. 문건이나 만들고 이게 경찰 한 정치 검찰에서 경찰이 장악돼서 이런 짓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 주변에 기동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자택도 지키고 있었고요. 서초도. 수백 명이. 윤석열이 안 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없는 빈 관저도 수백 명이 지키고 있었고요. 200명 정도.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기동단이나 경비대가 몇 명 있었겠습니까? 최소 100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현장에도 어쨌든 137명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 제가 해밀턴 호텔 옆에 갔다 왔습니다. 참 너무 눈물이 났는데요. 제가 기자회견하면서 눈을 못 떴는데요, 실제로. 거기에 안전 전문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6명의 경찰만 배치해서 다 살았다. 입구가 진짜 좁아요. 네. 경찰 3명이 입구에서 여기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내려오는 사람만 옵니다. 한쪽에 이렇게 내려오게 만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태원역 무정차하고 네. 아니 제가 그때는 안전 문해안도 촛불 집회 때 했던 무정차 집회 그다음에 그 광화문역에서 광화문역 올라온 데가 엉키니까 셔터 내려가지고 네.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만들고 저희도 했잖아요. 근데 경찰 현장에 130명 있었습니다. 이태원 파출소도 가까웠습니다. 112에 신고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112는 누가 총괄하냐? 지금 용산서 책임으로 뭐라 하잖아요. 서울청. 112는 서울청장 직속입니다. 네. 서울청장 12시 다 돼서 나타났죠. 경찰청장 1시 알았다죠. 네. 아니 서울청장이 만약에 상황관리관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계속 압사 위험 신고가 옵니다. 청장이 병력 바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 한마디였으면 그렇죠. 6시에 7시에 8시에 심지어 그래 1000번 만번을 양보해서 정진석 씨 집회에 많은 경찰들이 있었다고 칩시다. 집회가 정확히 8시 20분에 30분에 끝났습니다. 삼각지역에서. 그렇죠. 그리고 다 평화롭게 끝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죠. 네. 얼마나 평화롭게 끝났으면 예를 들면 용산서 관계자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잖아요. 예. 그것도 웃기지만 황당하지만 아니 얼마나 평화롭게 끝났으면 식사를 하러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 서울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이 오세훈이가 박형희가 이 다섯 저는 이 사람들이 참사 오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나중에 마약 단속에 올인했던 한동훈과 윤석열까지 참사 7적, 한덕수가 참사 8적이란 말이 도는데요. 그중에 5주체 1명, 자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행안부 장관, 서울청장, 경찰청장, 심지어는 소방청장 이 6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신고 들어간 데 거기니까 그 즉시 경찰들 현장에 가서 인원 정리 좀 해주세요. 압사 사고 위험이 있답니다. 다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국민들이 주관데 이게 나라냐? 다 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이건 집단 학살이다. 정부가 없었다. 오죽하면 태진이 추모다까지 들고 나왔어요. 네. 퇴진이 추모다. 오세훈 사태. 일반 시민들이 나눠주신 겁니다. 네. 근데 집회 탓을 합니다. 그것도 민주당과 아무 상관없는 집회인데 민주당이 아니 10월 22일 날 민주당 의원 5명 정도 온 건 사실이에요. 22일 날. 네. 근데 29일 날은 민주당 의원도 한 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정치인 팬클럽이 몇 명이 왔는지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건데 정치인 팬클럽은 옛날에 노사모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만 따라다녔나요? 노사모 회원들 중에 일부는 일면 여러 집회에 나오셨죠.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예. 건지. 일면 노사모 회원들은 집회 다니지 말아라 그런 지침이 있었나요? 국민의힘은 그때는 그런 지적도 안 했습니다. 이제 참사의 책임이 가짜 사과하고 있는 윤석열과 그 다음에 파한대소하고 외신 기자들을 조롱한 한덕수와 네. 그다음 당일 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확인했습니다. 용산서랑 서울경찰청 경찰들이 당일 뭘 추력했느냐? 마약 단속에 추력한 게 확인됐습니다. 제복 입은 경찰 58명을 뭘 했느냐? 현장 보행 안전이 아니라 교통 질서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용산 주민들에서 계속 연락 오는 게 여기가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공간이다, 길이다, 지름길이다, 빠른 네. 길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직원들 출퇴근 보장해주고 있었다. 이거 파출소 이태원 파출소 직원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VIP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하든지 우리가 계속 4일 전에도 경력 증강 배치 요구했는데 묵살당하고 그다음 용산서는 어떻게 보면 용산서에서는 동정론이 이뤄요. 용산서 차원에서도 경호나 경비나 집회 대응이나 그다음에 교통 통제 때문에 너무 많은 인력이 들어가니까 과로가 너무 심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계속 인력 증강 요청했는데 다 묵살됐잖아요. 4일 전에는 직접적으로 이태원 참사 이 비슷한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요청했는데 묵살됐잖아요. 근데 네. 경찰 뭐 하고 있냐? 마약 단속했습니다. 지금 문자까지 확인됐어요. 10시 반에 단속합니다. 기자님들 취재해 주십시오. 기자들도 현장에서 마약 단속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기자들이 있어. 저는 동행 기자들도 취재. 예. 양심선언 해야 됩니다. 당시 경찰들이 마약 단속에만 현행돼 있었다. 양심선언 해야지. 우리한테 그렇게 연락 왔다.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다음에 실제 새벽 4시에 용산 소방서장인가 하는 분이 현장 막 설명하는데 기자들이 느닷없이 마약. 이야기를 계속 물어봅니다. 본인들은 마약 단속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물어보니까 마약 먹은 사람들이 광란 쪽으로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 그러니까 나온 거죠. 마약 얘기를 한두 번 계속 물어봐요. 황당하게. 그게 그 무질산 본인들 용산구청에서는 그 무질산 현장을 SBS 모닝 아이들랑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현장이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에 무질서했으면 질서를 지켜줘야 되고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현장이 굉장히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요. 개판이다. 너무 무질서했다. 시민의식이 부재하다. 그걸로 취재 중에 있었다니까요. 공무원들이랑 같이. 아니 설령 만약에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마약 단속 때문에 갔다 하더라도 큰일 났다. 지금 112 신고도 섀도한다는데 우리가 일단 여기 안전조치부터 하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약 단속 경찰 중에 뜻 있는 분들이 이거 마약 단속은커녕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투입도 어려울 뿐만 아닌데 무슨 현장 질서를 유지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역할도 안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잖아요. 네, 돌이켜보면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은 많았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왜 예방을 못했냐 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